네. 다음으로 경계표 담의 설치권. 자, 어떤 경우냐면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인접했어요. 토지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인접한 이제 어떤 뭐 전원주택을 되거나 아니 펜션을 짓게 되면 다 경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 전까지 없었다. 그러면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경계표나 담의 설치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서 이 설치를 할 때 자기 토지 안에 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이 중간선, 이웃 토지에 자기 토지의 중간에 맞춰서 벽돌이선 그 중간선에 맞춰서 이렇게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설치권이 나오는 이유는 자기 안에서 하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보통의 경우는 이 인접한 토지의 중간에 걸쳐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표 담에 설치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설치권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은 이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경계표 담 설치하기 싫어.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237조에 따라서 나는 이런 설치권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해라. 소송을 하면 됩니다. 결국 협력을 하라는 건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조문에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설치 비용이, 그럼 이 설치 비용이 생기겠죠. 경계표를 담으려면 설치 비용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설치는 양쪽을 위한 거죠. 그렇죠? 또 하나, 대부분 이 설치를 하게 되면 측량을 해요. 왜냐면 그 측량을 해서 그 중간에 맞춰서 하거든요. 이 벽돌을 이 중간에 맞춰요. 그럼 측량 비용이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하냐? 법에서는 설치 비용은 통상의 설치 비용, 통상의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해요. 이게 합리적인 거죠. 하지만 측량 비용은요. 측량 비용은 각자의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하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 볼게요. 설치 비용은 통상의 설치 비용입니다. 반씩 부담하고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한다는 것.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측량 비용은 어떻게 된다? 면적에서 부담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합니다. 이게 포인트에 맞춰서요. 이게 기출 포인트다. 설치 비용은 절반에서 부담하지만 측량 비용은 면적이 필요한다. 기출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다만 다른 간섭이 있으면 간섭한다. 요게 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오면 출제 문제 보게 되면 인접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해줘요. 경계표 설치 비용은 공동 비용으로 하죠. 다른 간섭이 없으면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한다?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자, 측량 비용은 면적에 반씩 부담한다 하면 틀린 겁니다. 자,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높아 높게 할 수 있다. 즉, 통상의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지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집안이 보일 정도 하는 게 통상의 높이예요. 그거는 그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한데 소유자가 나는 서로 간에 이렇게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한 4m, 5m 높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통상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는 반씩 부담하지만 그 이상을 넘는 것은 자기 비용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아니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경계표 담의 설치권은 협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펜션 같은 걸 짓는데 많이 분쟁이 생겨요. 어떤 경우는 거기에다 담을 설치, 개방성 때문에, 개방감 때문에 담의 설치를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실무적으로 간혹 쓰이는 조문입니다. 자, 다음 경계표 등의 공유주죠. 이제 경계표나 인접받은 토지들의 사이에 경계표나 담이 있으면 이건 누구 거다? 공유다. 공유를 주면 인접한 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이 됩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 그런데 공유인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계표에 대해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유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경계표 경우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경계 설치담이 공유인 경우에는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원칙으로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적 못합니다. 법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면 복도등 공용 부분 있죠? 그것도 공유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집합건물법상 공유 분할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공유로 추정된다.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수지는 나무 가지예요. 목근은 나무의 뿌리예요. 그 제거권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접주의 수목 뿌리에는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상대방의 뭐 동의 필요 없이 그냥 임의로 자기가 제거하면 돼요. 하지만 수목 가지는 청구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 사람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지가 넘어왔어요. 이럴 때는 이 사람한테 소유자 이 나무가지 좀 제거해 주세요. 청구를 하고 응하지 않을 때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무 뿌리는요. 이러한 제거 청구 없이 바로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실무적으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 이런 차이점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서 부근의 건축. 자, 건축. 잠시만요. 자, 경계서 부근에서 건축할 때는 경계로부터 어떻게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토지가 있어요. 건축하게 되면 이 경계선에서 반미터 이상이 떠납니다. 만약에 이 경계선까지 지배되게 되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의 건물에 대해 뭐 화재 냈을 때나 아니면 일조나 있을 때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피 통로도 파하고 이 사람의 생활의 어떤 방해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있습니다. 이렇게 반미터 서로 간에.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는 제재가 있어요. 즉 건축이라면 중지나 공사 아니면 건축물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완성된 후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위반자에 대해서는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돼요. 하지만 위반을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건물 변경이나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다?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완성된 후는 뭐다?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협의에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 규정 얘기는 당사자가 달리 반미터 이상 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당사자가 그렇게 하겠다면 그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임의 규정이다. 그리고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둘 때 그 기준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히 간 쓰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돌출된 부분. 건물의 외벽이 아니라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경계로부터 건물의 외벽이 아닙니다. 돌출된 부분까지. 이 부분 간혹 수채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지붕이 있으면 이 지붕 끝 돌출된 부분.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지하 시설 등에 대한 제한. 지하 시설에 있으면 크게 우물, 그 다음에 오폐수 저장시설. 그러니까 생활 폐수예요. 수돗물, 화장실물, 주방에서 쓰는 물들을 저장할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수관, 폐수관 필요한 것처럼 그런 저장시설, 그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저수지. 국어. 우리가 밭이나 논에 보게 되면 인공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어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물, 오폐수 저장시설 때는
2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이게 가끔 출제입니다. 2m 이상 거리를 두한다. 지금 나온 것은 우물이었습니다. 지하 시설 등에 있을 때 크게 두 개 낮으면 우물, 오페스, 저장실 때는 2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저수지, 국어, 지하실의 경우에는 그 깊이의 반 이상. 이거는 깊이의 반 이상. 깊이의 반 이상입니다. 이게 법조문에 되어 있는데 시험은 요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의 경우에는 2m 이상 거리를 두하지만 다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된다는 거. 그럼 임의 규정이 지금 뭐가 나왔죠? 지하 시설에 대한 제한이 하나 나왔고 경계세 부근의 건축에 대해서 임의 규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는 기억을 해주십시오. 아, 지하 시설에 대한 제한에서는 임의 규정이다. 그 다음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 아까 반 미터 이상 떨어진다고 했죠. 경계로부터. 그거는 임의 규정인 것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연 숭수의 권리와 즉 토지가 있으면 여기 뒤에 산이 있어요. 그럼 자연히 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물길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여기를 막아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흐르는 게 싫다고 해서 여기를 막았어요. 그렇게 되면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죠. 이게 숭수의무가 그기죠.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 물길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막게 되면 이 집과 이 토지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게 자연 숭수의 유수의 자연 유수. 인공은 뭐예요? 뭔가를 만든 거죠. 자연스럽게 생긴 물길입니다. 그 물길을 그대로 놔둔 겁니다. 소극적으로. 자, 그 얘기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은 숭수 의무는 적극적으로 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에 포함된 거다. 소극적으로 물길을 막지 못하는 거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계속 유지시킬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막을 뿐이지 이게 망가졌다, 이게 계속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극적으로 물을 막지 못한다는 것일 뿐 적극적으로 그 유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갈 의무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숭수의무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것으로 해서 상린관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은 소유권의 취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